지금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시장의 분위기를 또 흐트러뜨리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소비자 물가지수와 그리고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되죠. 그렇다 보니까 매크로 지표가 발표되는 경제 지표가 이렇게 몰려있는 그 시기에는 항상 시장이 어느 정도는 그 데이터에 따라서 상승하기도 하고 또 하락하기도 하는 부분들인데, 이번에는 아무래도 물가 자체가 너무나도 높게 측정되다 보니까 시장에 한 차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제가 이 내용은 제가 직전 영상에서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죠. 지금 1월달에 CPI 인플레이션이 지금 최저치가 얼마였냐면요, 1.53%였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 어때요? 6%가 훨씬 넘어갔고요. 어제 기준 날짜로 했을 때 기대 인플레이션 자체가 5.99%입니다. 그러면 이 1월달에 1.53%에서 지금 현재 6%대까지 물가가 폭등을 한 거잖아요. 그럼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까요? 아니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까요? 당연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죠. 이더리움이 다시 한 번 더 바닥까지 떨어지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클래리티 법안에 대한 통과 기대감이라는 게 여전히 남아있고, 이제 5월달이 될지 6월달이 될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암호화폐 시장에 현재 특별한 상승 모멘텀이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박스권 하단 구간에서 강한 매수세가 들어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다음 주 동안에는 시장이 올라갈 만한 재료나 이슈가 없기 때문에 이 안에서 횡보할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뭐냐면, 과거에도 마찬가지로 물가가 급등했을 당시가 있었었죠. 자, 이 글을 한번 보겠습니다. 코로나발 인플레 초입에서도 시장은 물가 상승에 바로 반응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이 당시에도 여러분들 2022년도에도 마찬가지였지만 인플레이션이 5%, 6% 이렇게 올라가는 과정이 한 차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가 언제였었냐면, 이더리움 자체가 지금 한 차례 급등이 나오고 나서 좀 더 조정이 나왔다가 2021년도 10월, 9월 이 당시에 여러분들 물가 상승률 한번 체크하고 봐볼까요? 2021년도로 한번 체크를 해보게 되면, 자, 3분기로 돌아보겠습니다. 자, 이때도 보시면 얼마인가요? CPI 인플레이션이 7%대 가까이 되게 되죠. 그쵸? 근데 이 당시에 이더리움 어땠어요?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면서 급등을 보여줬었죠. 이때가 언제였어요? 8월, 9월이었습니다. 이때도 계속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연말까지. 그러다가 언제 떨어졌어요? 금리 인상 얘기 나오니까 떨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이 글을 보시게 되시면요, 당시에는 연준이 일시적 인플레에 무게를 두었다라고 하죠. 물가가 올라가는데도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률은 일시적이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지금은 어때요? CPI 일시적 흔들림이다 라고 얘기가 나와주고 있죠. 그 당시랑 똑같은 상황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요, 결국에는 이 당시에도 물가가 계속해서 올라갔던 시기예요. 계속 7월, 8월, 9월 6%, 7%까지도 이상으로 물가가 올라갔는데도 이더리움이 급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이슈나 재료라는 게 분명히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물가 자체가 실물 경제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결국에는 언제 떨어졌냐?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었죠. 보시면 결국은 연준의 금리 인상 기조로 전환이 확실시되자 금리의 압박 속에서 시장은 조정받기 시작했다라고 나와 있죠. 자,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만약에 금리 인상 얘기가 나온다라고 하게 된다면 시장이 조정이 나올 수가 있어요. 하지만 저는 오히려 하반기에 이 금리 인상에 대한 리스크라는 게 분명히 작용이 될 수 있는 부분이지, 지금 당장의 금리 인상에 대한 리스크가 작용할 리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전에도 어땠죠? 물가가 올라간데도 불구하고 계속 우상을 향해 가죠.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지금은 이때와는 조금씩 다른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서도 어쨌든 현재도 마찬가지로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들이 나올 가능성은 현저하게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가 데이터 발표 이후부터 해서는 좀 더 박스권 안에서 횡보하는 흐름들을 보이다가 한 차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드린 거 간단하게 좀 말씀드릴게요. 오늘 핵심은 뭐였냐면, 결국 물가 데이터가 나오는데 물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물가가 정말 많이 크게 올라갔던 과거의 흐름들과 비교를 해봐도 어쨌든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물가가 올라가는 데 있어서 실물 경제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다 보니까 계속 상승세를 보여줬었고, 추후에 금리 인상 기조가 보이면서 시장이 조정을 보여줬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강력하게 크게 조정이 나오기 위해서는 금리 인상 기조가 필요하다. 근데 현재로서는 그럴 가능성이 현저하게 떨어진다라고 여러분들께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 물가 데이터가 나와가지고 혹시라도 좀 더 흔들릴 수는 있어요. 좀 떨어질 수는 있겠죠. 당연히 박스권 하단까지도 330만원 정도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미리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런 흐름들이 나올 수 있구나, 왜 이렇게 흐름들이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오늘 영상은 좀 어떠셨을까요? 조금이나마 도움되셨을까요? 조금이나마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또 전체 알람 설정까지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자, 여러분들 제가 어저께 추천드렸던 종목들이 있잖아요.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한번 댓글에다가 뭐 유니사업이면 유니사업, 뭐 1인치면 1인치 한 번씩 매수가와 함께 같이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올라올 때 댓글에다가 같이 한번 이제 안내를 드릴 거예요. 일단 저희가 유니삭 같은 경우에는 이전 영상에서 5,000원 이하로 해가지고 한번 자리를 잡아드렸었죠. 조금 수익 중인데 일단 지금 물가 데이터를 발표를 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한 차례 좀 행보를 보여주다가 상승세를 보여줬을 때 저희가 짧게 좀 대응을 하는 방향으로 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투매가 나왔던 위치가 5,500원에서 5,600원 구간이기 때문에 저희가 5,000원 이하로 나갔던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한 차례 돌파하고 한 차례 더 시세를 줬을 때 5,500원에서 5,600원 사이들 목표가를 짧게 여러분들께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여나 매수 못하신 분들은 5,000원 이하로 다시 한번 내려왔을 때 여러분들이 꼭 접근해 보시기 바라고요. 추천 매수가를 여러분들께 괜히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최대한 여러분들이 좀 더 많은 수익을 볼 수 있고 강한 지지 구간에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내려왔을 때 여러분들이 매수를 해야 또 올라갔을 때도 또 많은 수익을 볼 수 있으니까 제가 추천 매수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유니사업은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유니사업을 여러분들께 추천드렸던 이유 자체가 어떻게 보면 현재 MVT 자체가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다 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MVT를 여러분들께 한 차례 보여드렸었어요. 보시면 체인링크 같은 경우도 MVT가 계속 상승세를 보여주죠. 파란 색깔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강세를 보이면서 또 많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바닥에서부터 체인링크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도지코인의 MVT도 계속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MVT라는 것은 네트워크 활동량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제가 달러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비유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었죠. 화폐의 가치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사용량이라는 게 많아져야 돼요. 그 사용량이라는 게 네트워크 사용량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그걸 영어로 트랜잭션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계속 강세를 보이는 부분들이고 그에 따라서 가격도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는 거예요. 처음 말씀을 드렸을 때가 급등하기 전에 140원대 말씀을 드렸었죠. 마찬가지입니다. 유니사업도 MVT가 계속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죠. 이렇게 되면 여기서 한 차례 큰 시세를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에 5,600원대를 확실하게 돌파하면서 거리가 붙어졌다 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5,800원대까지 보면 좋겠죠. 아시겠죠? 여러분들 추천 매수가 꼭 지켜주시기 바라고요. 내려왔을 때 놓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구독자방에다 같이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독자방 꼭 체크하고 보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 여기까지 준비했는데요. 좀 어떠셨을까요? 조금이나마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